자, 46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배임 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이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줄에 부정한 청탁이 게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죠. 게재가 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자, 2번.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에 그 골프장 회원권 나오는데요. 갑 명의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 수재가 된다. 틀렸습니다. 배임 수재죄는 여기 나오네요. 취득. 취득을 해야만 기수가 됩니다. 뇌물죄는 수수, 요구 약속도 기수 처리하지만 배임 수재죄는 취득만 기수 처리가 돼요. 취득이 되려면 이 골프장 회원권 명의가 갑 명의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수재죄가 되질 않아요. 해설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득 나오죠. 그래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미수가 될 텐데 우리 판례는 무죄 처리했습니다. 자, 3번. 대학 교수 갑이 A회사 간부 을로부터 C에서 발주한 무슨 사업 관련해서 쭉 보시고 여기서 어떤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전을 받았는데 받은 후에 비로소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배임 수재가 될 수가 있을까? 언제 평가위원 됐다고요? 자, 이러이러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전을 받은 후에 비로소 평가위원으로 되었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배임 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재죄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 수재가 되는데 자, 끊고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이나 이득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이 경우도 배임 수재다는 얘기죠. 자, 47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또 나왔죠? 자, 간 명의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수재죄 안 된다 했습니다. X. 자, 2번.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고 묵인했다. 그리고 조합의 입장을 배려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할 때 배임 수재죄가 되죠. 자, 그리고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후에 일단 여기서 기수가 되죠. 그 후에 청탁에 따른 배임행위 행하였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고, 배임수재죄는 배임행위를 요하지 않아요. 그건 배임죄나 그렇지. 자, 4번. 자, 뭐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고, 자, 갑종중의 대표자에게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가처분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신청을 취하도록 하였다면, 자, 이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배임 수재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뭐다? 피고인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피고인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권리 확보라고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청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 증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자,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대가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정한 청탁입니까? 이 부정한 청탁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거 흔히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경우가 많이 행해진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원에서 어떤 학원이 다른 학원에 이제
흡수 합병됐습니다. 흡수 합병되니 그러면 종전에 있던 그 학원에서 있던 직원들은 다 잘리는 거잖아요. 자기도 잘리는 것이고 졸지 학원을 팔았다는 것은 좋을 법도 한데 그럼 자기가 팔자마자 자기는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원을 내가 당신한테 넘기는데 나도 당신 학원의 뭐 실장은 그렇고요. 내가 원장이었으니까 내가 당신 학원에 뭐 임원급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학원을 넘기게 되면 그쪽에서 마다하진 않거든. 뭐 한 1, 2년 이제 하다가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학원 양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법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청탁 자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했죠. 그럼 누구한테 이 물건이 있습니까? 중재자에게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때 몰수나 추징 대상은 수재자가 아니라 증재자. 이 물건이 증재자에게 있기 때문에 배임 증재자로부터 몰수나 추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전부죠. 전부가 대가로서의 성질을 띈다는 것입니다. 자, 배임 수재죄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법조문이 개정이 되어서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도 되죠. 자, 4번. 타인 사무 처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교부하다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드 갖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카드를 이용해서 예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이 예금된 돈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자, 4번, 5번을 보시면 공범자들 사이에 이렇게 공범자들끼리 수수한 경우는 공범자들 사이의 내부적 분배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따로 그 돈에 대해서는 따로 배임 수증제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이 달라는 취지 청탁과 함께 지금 유럽 여행 비용비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배임 수재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끔씩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그 저 뭐 정치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엉터리고 믿지 마세요. 이런 경우 뭐 흔하죠. 자, 49번 갑니다. 자, 옳게 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체를 바란다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했죠. 자,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리고 배임 증제를 한다면 그때는 뭐가 되지? 업무상 횡령이죠. 타인 재물 보관하고 있던 자가 함부로 요 뇌물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뇌물은 아니지만 뇌물과 비슷한 성격의 돈 아닙니까? 함부로 인출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수 갑이고요. 그리고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교무처장 병입니다. 자, 강력히 요구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을 합격자로 발표하게 하였을 때 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갑에게는 배임 수재죄가 될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담당자가 아닙니다. 편입학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재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부족하다 틀렸고 배임행위로 갈 것을 요하지 않죠. 취득 가로 열고 기수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5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자, 1번 특정 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 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채택한다 할 때 부정한 청탁이죠. 자, 2번 사립대학교 교수 갑입니다. 앞에서 문제 푼 것 같은데 담당
자인 교무처장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을 합격하게 하였을 때 즉 대학교 교수 갑에게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지울 수가 있다. 둘 다 안 돼요. 배임수재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배임수재가 안 되는 이유는 편입학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재죄가 안 되고요.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것은 이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 대한 걸 묻고 있잖아요.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해설 가보시면 여기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주체 이것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편입학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총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평가 업무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담당 교수이다는 점, 그래서 쭉 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대학교 자체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아닌데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대학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수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특허권을 이전에 달라는 제의를 받고 요 제의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제의가 있으면 다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특허권을 이전 등록한 후에 대금을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서 배임수재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특허권을 이전한 후 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뭐야?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임수재가 안 됩니다. 자, 청탁에 따라 주말 부킹권을 부킹 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금품을 받았을 때 배임수재가 된다. 맞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청탁 관련해서 받으면 배임수재 되죠? 사직했다 할지라도 청탁 관련해서 받으면 배임수재가 됩니다. 배임죄는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거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취득이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말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여기 문제에서 요구 약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은 별개죠. 별개의 독립한 범죄다. 맞습니다. 자, 52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사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라면 배임수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배임수재는 업무상 반드시 배임에 이르러야 한다. 그건 아니죠. 배임 행위로 나아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임으로 나아갔다면 별도로 배임죄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손해를 발생시켰는가 여부는 배임수재에 하등 영향이 없다. 그쵸? 그런 점에서 배임죄와 다르죠. 청탁은 반드시가 틀렸고, 권한이 존재함을 요한다. 요하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배임죄나 수재죄는 똑같은 것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53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요구만 했을 때는 배임수재가 안 돼요. 취득을 해야 배임수재가 됩니다. 동그라미.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에게 가공했을 때 한해서 주체가 될 수 있죠. 33조 본문에 따라서. 동그라미. 사직한 후에 재물을 수수했을 때 배임수재가 될 수가 있다. 그쵸? 동그라미. 자, 4번. 취득하면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반드시 배임행위로 나아감을 요하지 않죠. 미음번. 사회통념상 그 사람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어요. 직접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그쵸?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배임수재가 됩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